좋아. 다음의 내용은 이제 항등식이라는 거를 가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. 그래서 나눗셈 한번 해볼게요. 나눗셈은 곱셈과 달리 전개하라는 건 아니고요. 기본적으로 진짜 나눠봐라 라고 하는 건데,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. 2차인 x제곱 플러스 8x 더하기 1을 이렇게 x 더하기 1로 나누라고 하면,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나눗셈 모양으로 잡아줘서 최고창 계수를 맞추는 연습을 좀 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x제곱이 되고 싶으니까 6x를 곱해야 되는 거고, 그래서 x 더하기 1에다가 몽땅 다 6x를 곱하면 이렇게 6x제곱 플러스 6x가 나오고, 또 위에서 아래를 뺀 것들을 적게 되면 이거 2x 플러스 1이 나오고, 또 이제 x가 2x가 되고 싶으면 2가 필요하겠죠. 그래서 양쪽에 또 x 플러스 1에다 2를 곱해서 계산한 다음에 나중에 나온 게 마이너스 1이죠. 이렇게 나눗셈을 하라는 것도 중요합니다. 근데 진짜 이걸 갖고 식으로 쓰는 게 더 중요해요. 이렇게 어떻게 쓰냐면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이라는 얘는 x 플러스 1과 6x 더하기 1을 곱하고, 이렇게 얘는 x 더하기 1과 6x 더하기 1을 더하고, 밑에 있는 나머지를 더한다. 또는 지금 같은 경우 마이너스 1이니까 뭐 1을 뺐다,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. 이렇게 요 안에 들어있는, 즉 나누는 숫자를 우리가 보통 이렇게 a라고 쓰고, 나누는 숫자, 그 다음에 나누는 수를 x 플러스 1이라고 해서 이걸 b라고 좀 적어주고 나서, 요 a는 b에다가 몫을 곱한 다음에 나머지를 더했다. 그래서 a는 bq 플러스 r이라고 하는 요 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렇게 해서 나눗셈 모양을 좀 잡아놓으면, 요 b라고 하는 값과 요 r이라고 하는 값, 즉 나누는 수와 나머지가 어떤 관계냐라고 하면, 우리가 나눌 때 보통 이제 숫자면은 b가 r보다 커야 된다, 이렇게 얘기하죠. 나머지보다 커야 된다. 동일하게 여기는 숫자가 아닌데 차수가 더 커야 된다, 이렇게 얘기해요. 그 차수가 더 작아야 되는 거구나. 나머지가 이렇게 하나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번 직접 이렇게 나눗셈 모양을 좀 잡아놓고 나서 요 3차 써주고 1차 써주는데, 여기 이제 2차가 없으면 여기다 이제 0x제곱이라고 쓰면서 칸을 반드시 비워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축차적으로 x세제곱 먼저 맞추고, 그 다음에 또 x제곱 맞추고 상수항 맞춰서 이렇게 연거퍼 나오는 수가, 즉 여기 나누는 숫자가 이제 1차이기 때문에 1차보다 작은 차수는 상수항이겠죠. 그렇죠? 그래서 나머지가 상수항이 나올 때까지 쭉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죠. 나머지는 상수항, 만약에 1차까지 나왔다 그래서 나누기를 멈추면 안 돼요. 여기 나누는 숫자가 2차니까 나머지는 몇 차겠어요? 나머지 1차겠죠. 그렇죠? 그럼 1차 나올 때까지 열심히 나눠야 되겠구나 라는 걸 연습해 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.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과정이 요 내용이고, 또 그 다음에 a는 bq 플러스 r이라고 얘기해서 앞에 있는 a와 b, 그 다음에 이제 q라는 것은 몫이죠. 그렇죠? 몫 곱하고 나머지 더하면서 a는 bq 플러스 r 라는 연습한다 라고 하는 것을 갖고 반드시 한번 해봅시다. 그러면 이제 항등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, 지금 방금 계산했던 이 a는 bq 플러스 r 또는 뭐 곱셈 공식처럼 이 좌변과 우변이 이렇게 등식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좌변과 우변이 똑같을 때가 우리는 항등식이다, 이렇게 얘기해요. 당연히 항상 성립한다 이런 말이지만 둘이 같다,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항등식이 되었다라고 만약에 문제에서 나오면, 이렇게 x제곱 bx제곱 bx 플러스 c라고 나와 있으면 여기 0이기 때문에 요 a, b, c가 모두 0이다 라고 얘기하면 좋겠고, 만약에 이런 거는 이제 항등식이 안 되겠죠. 좌변과 우변이 또 이거 보면 알다시피 순서가 중요하지 않죠. 항등식 맞다. 만약에 내가 항등식이다 라고 하면 이제 a는 4, b는 7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. 이거 항등식이다 그러면 a는 0, b는 마이너스 2
이렇게 구한다면 기본적인 항등식을 찾는 거고, 항등식을 이제 우리가 계산할 때 아까처럼 문자가 들어있을 때 나는 좌변과 우변이 같다는 것을 이렇게 개수로 비교할 건지 2차와 1차와 상수항이 같다, 또는 이제 숫자를 대입할 건지가 중요한데, 이 숫자 대입하는 것을 좀 더 기억해 주는 것이 더 좋겠죠. 왜냐하면 우리가 좌변과 우변이 같으면 모양은 똑같아야 되니까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다음에 이제 좌변과 우변이 같은 것으로 쓰는 방법인 개수 비교는 누구나 잘 하는데, 숫자를 대입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애들이 잘 못해요. 그러니까 학생들이 못하니까 그거를 우린 좀 중점적으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무슨 말이냐? 이렇게 이제 나오면 전개하면 이제 a 더하기 bx가 있고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5가 있겠죠. 이렇게 해서 이제 a 플러스 b는 2가 되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는 2다 라고 해서 a는 마이너스 7이고 a가 마이너스 7이면 b는 9다 이렇게 챙기는 건데, 뭐 당연히 이 방법이 좋고 좀 더 센스 있게 또 하려면 여기다 1 대입해서 이제 여기가 이제 0대였으니까 b 빼기 5가 1 대입하면 4가 되겠죠. 그렇죠? 그래서 이렇게 보고 b가 9다 라고 하는 걸로 구해도 좋으니까 의도적으로 숫자를 대입하는 거를 먼저 해보려고 하고, 숫자 대입했는데 모양이 안 이쁘면 나중에 개수 비교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문제 푸는데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. 나머지도 숫자 대입할 건지 또는 개수로 비교할 건지 이런 걸 한번 의도적으로 연습해 봤으면 좋겠어요. 특히 19번 같은 경우도 그렇죠. 딱 봤을 때 이제 2차 이렇게 있으니까 a 더하기 c가 0이다 2다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보고 상수항 1차 보고 상수항 보려고 하지 말고, 이런 것들을 날려버리기 위해서는 3을 대입하면은 0 되겠죠. 그쵸? a 대신 x 대신 3 집어넣으면, 그래서 3을 집어넣으면 여기서 이제 3을 넣어주면 a 곱하기 3 곱하기 5가 3 집어넣으면 9, 2, 18, 3 집어넣으면 6 플러스 6이 되니까 마이너스 9죠. 이상해서 마이너스 9 플러스 6이니까 15가 돼서 15a가 15가 되니까 a가 1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. 이런 식으로 숫자를 좀 집어넣는 거에 포커스를 잡는 것이 문제 푸는데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정리랑 이제 다음에 나올 인수 정리가 나오는데, 나머지 정리라는 거의 기본은 어떤 식이 있는데, 어떤 다항식이라고 있는데 1차식으로 나눈 거예요. 1차식으로 나눌 때 내가 나머지를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, 나머지를 물어보면 예를 들어 요 px를 x 빼기 알파로 나누었다 라고 할 때 나머지가 뭐냐 라고 하냐면 이렇게 일단 간단하게 적어보는 건데, 요런 적는 연습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요 의도예요. px를 x 빼기 a로 나누면 몫은 qx라고 쓰고 나머지가 r입니다. 그럴 때 요 나머지가 뭐냐 그러면 요 앞에가 0 되게 하면서 사라지면 내가 원하는 나머지만 남길 수 있다. 즉 x 대신에 알파를 집어넣으면 여기 0 되니까 p 알파가 나머지다 라고 하는 게 이 나머지 정리의 핵심이에요. 그러니까 0 되는 x 값을 집어넣은 것을 나머지로 택해라. 무슨 말이냐 라고 하면 요 px를 x 빼기 2로 나눌 때 나머지가 뭐냐 라고 하면 0 되는 x 값이 2를 여기다 넣으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기호로 쓰면 P2, 그렇죠? P2 쓰고 여기다 2 대입한 거를 내가 원하는 나머지다 라고 하는 거, 또는 2x 플러스 1 하면 0 되는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. 그죠?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겠다. 다른 말로 P 마이너스 2분의 1을 내가 구하겠다. 이런 식으로 해서 기호도 쓰고 P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하는 식도 써보고 진짜 숫자도 좀 집어넣어보고 이런 것을 좀 해봐라 라고 하는 게 이 나머지 정리의 의도예요. 나머지 정리는 길게 쓰지도 말고 1차식일 때는 바로바로 x 플러스 1로 나누었다 그러면 p 마이너스 1이다. 그래서 여기다가 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주면 되겠죠. 답은 그래서 마이너스 6 이렇게 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.
나머지도 비슷한 의도니까 그렇게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겠고, 8번은 이제 2차로 나눈 나머지를 물어본 건데, 이 2차로 나눈 나머지는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2차로 나누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1차다라고 하는 거고, 1차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머지를 ax 더하기 b다라고 쓰는 작업이 중요해요. 이거 선생님 지금 밑줄 친 거를 기준으로 좀 해봅시다. px를 2차로 나눴다라고 하면 어떻게 쓰냐라고 할 때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. px를 x와 빼기 1과 x 빼기 2로 나누고 몫은 qx라 쓴 다음에 나머지에다가 ax 더하기 b 라고 쓰는 게 이제 핵심이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x 빼기 1로 나누면 0된 x값 1 집어넣어주고 x 빼기 2로 나눠주면 0된 x값이 2 집어넣겠다 라고 해서 p1이 나머지, p2가 나머지인데 각각 2하고 5예요 라고 주어진 게 여기 2하고 5라는 뜻이죠. 그쵸? 그럼 이렇게 써서 쓴 이걸 보고 요걸 보고 내려와서 이제 어떻게 응용할 거냐라고 하는 게 이제 요 식의 의도겠죠. 그래서 P1은 어떻게 의도해요? 그러면 여기다가 다 2를 집어넣어라 이런 거고, P2는 어떻게 해요? 그러면 다 2를 집어넣어라 라고 하는 거죠. 그거를 연습해 보면 여기다 P1을 집어넣으면 여기 1 집어넣으면 당연히 0 되겠죠. 그러니까 P1은 요 안에가 0 되는 x값을 미리 암시한 거예요. 그 P1은 요 앞에가 0 되고 요 뒤에인 a 더하기 b만 남고, P2는 앞에 것도 역시 다 사라지고 2a 더하기 b다 라고 하겠죠. 그래서 a 더하기 b는 2가 되고 P1이 2가 되니까 2a 더하기 b는 5라 라고 쓴 다음에 이 두 개를 이제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예요. 그럼 이제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면 2에서 a 빼니까 a만 남고, 그 다음에 b에서 b 빼면 사라지니까 a는 5에서 2 뺀 거랑 똑같은 3이에요 라고 하고, b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연립방정식 풀 수 있겠죠. 그럼 답은 이제 3x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요 식의 의도예요. 그렇죠? 그러면 그 다음 거 한번 해보시고 인수정리라는 것도 나오는데, 인수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용어가 인수인데 중학교 용어로 바꾸면 약수라는 게 있죠. 그렇죠? 6을 우리가 2 곱하기 3이라고 쓸 때 요 2하고 3을 6의 약수다라고 하는 거죠. 그렇죠? 이 곱하기로 만든 거를 약수라고 하고 문자에서는 인수라고 합니다. 그래서 여기 뒤에 나머지가 있었다면 이 나머지가 0 되는 꼴, 즉 곱하기로 완성된 형태가 바로 인수정리예요. 그래서 나머지가 0이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x 빼기 알파로 인수를 갖는다 라고 하면 x 빼기 알파, 즉 알파를 집어넣으면 0이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인수정리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즉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하는 말을 곱하기로 표현됐다, 뒤에 꼬랑지가 없다, 이런 말을 우리 이제 나머지가 0이다, 즉 0 되는 x값을 px 빼기 알파로 나눌 때 0 되는 x값인 알파를 집어넣으면 0 된다, 이런 것을 우리 인수정리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인수정리랑 나머지 정리의 차이는 나머지 정리는 나머지가 있는 거고 인수정리는 나머지가 다 0이다 라고 하는 의도로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나누어 떨어진다,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 뭘 의미하는 건지를 알면 x 빼기 1로 진짜 나누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1을 집어넣어봐라 이런 거죠. 그렇죠?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0이 되니, 만약 안 된다면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거고 0이 된다면 나누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. 왜냐하면 나중에 인수분해 할 때도 이렇게 할 거예요. 그 다음에 인수냐 인수 아니냐 아까랑 동일하죠. 그렇죠? 0이 되는 x값을 집어넣었을 때 x 더하기 3이면 x 대신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0 되죠. 그렇죠?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0이냐, 이 말이 인수냐 인수가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. 또 나누어 떨어지냐 라고 하는 말은 지속적으로 반복했으니까 넘어가겠고, 그래서 인수를 갖는다 라고 하는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
요 값이 a가 0 되는 값이 1이니까 x가 1이니까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은 0 됐다 이런 뜻인 거죠. 그렇죠? p1이 0이에요. 이런 거라서 쉽게 k 값은 마이너스 5라는 거를 찾을 수 있겠죠. 요 정도 암산은 할 수 있을 거라 믿겠어요.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머지를 계속해서 좀 얘기했는데 인수정리까지 하면서 조립제법의 의도는 요 조립제법은 뭔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장난감을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위치에 딱딱딱 넣어야 이쁜 뭔가 하나의 장난감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요즘에 완제품밖에 없는지 모르겠지만 장난감을 우리가 하나하나 껴맞춘다는 말을 우리가 조립이라 하고 제시라는 것은 뭔가 나눠라 이런 뜻인데 정확한 위치에 집어넣어서 나누는 식으로 표현한 즉 어떤 나눗셈을 한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목과 나머지를 구했는데 진짜 나머지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개수만을 사용해서 왜냐하면 계산이 간단하니까 개수만을 사용해서 목과 나머지를 한번 구해볼 수 있다면 아주 좋겠다 라고 하는 건데 아쉽게도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써먹는 거고 2차식으로 나눌 때는 상당히 좀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2차식으로 나눌 때는 조립제법을 쓰는 것은 좀 기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1차식으로 나누는 건데 연습 한번 해보면 이렇게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빼기 3x 더하기 5를 1차인 x 빼기 2로 나누어라 라고 한다면 직접 나누어도 되겠지만 앞에 있는 개수인 2-1, 3, 5를 이렇게 써주고 나서 x 빼기 2가 0 되는 x값이 2가 되니까 여기다 2를 탁 써줘요. 그러면 조립제법의 원리가 이제 만들어질 텐데 그대로 떨어지고 왜냐면 더하는 거예요. 이제 떨어져 놓고 요 떨어진 거랑 2랑 지속해서 곱합니다. 곱하고 그 다음에 요 둘을 또 더해야 하는 거예요. 이거 더하기라 했죠. 더하고 그 다음에 떨어진 요 3을 여전히 왼쪽에 있는 2하고 계속해서 곱하는 거예요. 그래서 올려주고 그 다음에 또 더하고 그 다음에 요 3을 또 옆에 있는 2랑 곱해서 만들어서 끝까지 계산해서 나온 값을 우리는 조립제법을 완성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완성된 결과를 보고 요 밑에 있는 요 세 개가 바로 뭐다라고 하면 몫이다라고 하는 거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요 숫자가 바로 나머지다라고 하는 거예요. 요거를 진짜로 나눗셈을 해본 식이 왼쪽에 있는 거예요. 이렇게 왼쪽도 2x 세제곱 빼기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5를 x-1을 진짜 나눠본 거예요. 그러면 2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게 여기 나와 있고 그죠? 나머지도 여기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? 그러니까 진짜 나누어도 동일한 관계식을 볼 수 있는데 그 과정이 조립제법과 어떻다?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조립제법을 쓰는 거는 1차식일 때 아주 파워풀합니다. 아주 파워풀하게 바닥바닥 구할 수 있어요. 그런 이 조립제법의 장점이 있는데 당연히 단점도 있겠죠. 한번 간단하게 연습 한번 해보면 22번 x세제곱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가 있을 때 여기다 개수를 써요. x세제곱 x제곱 x개수항 상수항 개수항 쓰고 x 빼기 3에 x가 0 되는 값인 3을 여기다 적어준 다음에 그 다음 앞에 거 떨어진 거에다 3을 곱한 거를 써주고 또 더하면서 4라고 써주고 앞에 있는 요 3과 곱해지면서 12를 쓰고 더하면서 9가 되고 또 3과 만나면서 27을 써주고 끝에 31 써주면 요 기본표가 된 거고 요 앞에 있는 세 개인 요게 이제 상수항 1차 2차다 라고 해서 이제 2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9가 되고 나머지는 31이에요 라고 써준다면 우린 기본적인 목과 나머지를 잘 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생긴 거 한번 연습하면 뭐 크게 재미가 있겠죠, 그렇죠? 그런데 이제 이 조립제법은 여기까지 알면 문제를 못 푸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 무슨 말이냐면 요 안에가 x 빼기 3처럼 0 되는 x 값이 3인데 x 빼기 3도 0 되는 x 값이 3이지만 2x 빼기 6도 0 되는 x 값이 3이고 2분의 x 빼기 2분의 3도 0 되는 x 값이 3이잖아요. 그죠? 이제
내가 나누는 숫자가 달라져도 항상 올 수 있는 숫자는 여기는 3밖에 없는 일이 생기다 보니까 모양이 다 똑같아요. 근데 나누는 것이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목과 나머지가 같다는 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. 그렇죠? 예를 들어 뭐 한번 얘기해 볼까요? 13을 예를 들어 보면 2로 나누면 몫이 6이고 나머지가 1인데 4로 나누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1이잖아요. 그렇죠? 이걸 보면 알다시피 몫이 나누는 숫자가 달라지면 이 몫자리도 당연히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내가 원하는 숫자가 2가 아니라 4가 되면 몫은 이렇게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. 이렇게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6이라면 2배 한 4로 나누면 몫은 3이 된다. 이런 식으로 작아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실제로 한번 작업해 봐야 되는 겁니다. 그 연습 하나만 더 해준다면 조리제법은 잘한 거죠.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이렇게 2x세제곱 3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얘를 2x 더하기 1로 나눴어요. 그럼 0 되는 x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요.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써서 쓰되 중요한 것은 요 밑에 이제 나와 있는 요 목과 나머지는 누구냐라고 하면 항상 x 계수가 1자리가 돼서 만든 0 되는 x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x면서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것은 그렇죠. x 플러스 2분의 1밖에 없는 겁니다. 그래서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눈 것에 여기 몫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 나머지를 적는 거예요. 이렇게 무슨 말인지 한번 해봅시다. 여기 3차 2차 1차 상수항이 2, 3, 마이너스 1 이렇게 쓰고 0 되는 x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여기다 썼죠. 먼저 2가 떨어지고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둘이 더하면 2가 되고 또 떨어진 거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또 마이너스 2가 되고 곱하면은 1이 되겠죠. 그래서 둘이 더한 것이 2라는 거가 나온 거고 그러면 요 위에 거를 무시해서 이렇게 본다면 요 x 빼기 2분의 1이라는 걸 보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것은 x 더하기 2분의 1로 나누었구나 라는 걸로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. 1차식의 개수가 항상 1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럼 여기다 몫인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가 있고 나머지가 2가 되는 건데 내가 원하는 거는 x 플러스 2분의 1이 아니라 2x 플러스 1이잖아요. 그렇죠? 그럼 2x 플러스 1로 나누었다 라고 한다면 요 목자리도 요거랑 똑같아지겠냐 라고 하면 그렇지 않겠죠. 요거를 2배 했기 때문에 요거는 2로 나누어서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이라고 써주고 나머지는 같은 걸로 써줘야 요 위아래가 등식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. 왜냐하면 요거를 x 플러스 2분의 1을 2배 한 거잖아요. 그렇죠? 2배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2분의 1에 2x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이 2가 돼야 요거랑 요거 곱한 것이 요거랑 요거 곱한 것이랑 같은 모양이 될 수 있겠죠. 위에 나와 있는 게 요거니까 그러면 요거는 요걸 의미하고 요거는 요걸 의미하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물은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이 바로 몫이다 라고 쓸 줄 알아야 됩니다. 내가 원하는 숫자는 항상 1차로 나눈 나머지인데 몫과 나머지인데 x의 개수가 좀 달라지면 그 달라진 것만큼 몫을 내가 건드리겠다 라고 할 줄 알아야 되겠죠. 그 정도만 한 번 더 연습해 준다면 이 단어는 좀 마무리할 수 있겠고 다음 인수분해 할 때 또 봅시다.